네, 지금 8시 56분 41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들어와 있고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 움직임이 좋아서 이번 주 출발 우리 증시도 상쾌하게 가뿐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탄력은 0.6에서 0.7% 정도의 무난한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까요? 현재 지수는 0.6% 상승하면서 2623.85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오늘 5일 이동평균선 약간은 웃돌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난주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75% 오름세 나타내면서 920.60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억나시나요? 3%의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5일선, 20일선 모두 다 회복했던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장에서 추가 상승 만들어내면서 920선 라인대 출발선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런 반등 움직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승불이 1,800여 개 가깝게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는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강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는 한 0.5% 정도의 플러스권 찍게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 워낙에 좀 강했었는데 오늘 장 다소 숨고르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2차 전지가 반등 움직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3% 정도의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강보합권 정도, 일단 2차 전지 쪽에서의 연속성을 예고하고 있는 현재 시세 움직임이고요. 보시면은 그리고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 이쪽으로도 비교적 양호하게 호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0.37%, 에코프로 BM이 강보합권, 에코프로가 한 2% 정도네요. 그리고 포스트코 DX도 4% 정도 오르면서 호가상으로는 이쪽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양호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가장 강한 종목 톱10 가운데서는 2차전지 쪽이 집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리튬 쪽 좋습니다. 금양이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 가장 강한 탄력 앞두고 있습니다. 11%네요. 11% 정도 갭상승 예고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5% 정도, 따라서 자원과 관련된 종목으로의 강한 쏠림 현상 예고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이 좋네요. FNF 6%, 그리고 영업무역도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호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고 금양은 11% 정도의 오름세 예고되지만 리튬 포어스 쪽으로는 7% 정도의 급락을 앞두고 있어서 또 같은 섹터 내에서도 엇갈림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좀 없고요. 그리고 또 강한 움직임으로는 효성중공업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죠. 7월의 마무리 저희와 함께 기분 좋게 해보시고요. 바로 또 8월로 넘어갑니다. 시작과 끝을 잘 연결 지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경제지표는 중국 쪽에서 비제조업, 제조업, PMI 발표가 됩니다.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숫자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계속 부양책을 내놓아야만 한다라는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스탠스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 쪽에서의 경제지표, 그리고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일정들 많습니다.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탄력이 더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7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25선 구간, 전거래일 대비로는 16포인트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5일 이동평균선을 갭으로 뚫어내는 모습을 나타내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갭상승 출발이고요. 920선에서 출발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탄력이 더 붙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 넘게 오릅니다. 1.05% 오름세 보여주면서 923.12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역시도 훌쩍 뛰어넘는 모습 양시장에서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시면은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580억 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42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타 법인 쪽에서도 꽤 많은 물량이 나오네요. 60억 원가량. 이렇게 주요 주체들이 모두 다 팔고 있는 가운데 사들이고 있는 쪽은 개인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68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 개인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전환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78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84억 원 매물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80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대, 개인의 매수, 이렇게 수급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프로그램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양시장 나란히 집계되는 만큼 프로그램 쪽으로도 지금 매물 출회되고 있는데요. 양시장의 매도 물량이 대체로 비슷하네요. 400억 원대 동일하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업종도 대체로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강한 섹터가 섬유의복으로 3.3%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구간에도 FNF나 영업무역 호가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장에서도 이변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철강, 금속, 유통, 오늘 소비재가 좋나요? 유통, 화학, 다 중국발이네요. 그리고 의료, 정밀, 기계 섹터 순으로 1에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섬유유복하고 유통은 중국과 관련돼 있는 이런 소비재 쪽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거기에다가 철강, 금속, 화학 섹터는 또 이런 산업재 소재 쪽,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때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소재 쪽, 이쪽으로 업종 섹터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어서 중국발 모멘텀 오늘 봐야 되나? 업종 지수에서는 일단 이런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인데요. 통신 섹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약간 오가면서 파란불 들어왔다, 빨간불 들어왔다 하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불을 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대비로 약한 쪽은 의약품이나 운수창고, 증권 쪽인데요. 이쪽도 많이 밀리는 건 아닙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대체로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소외되는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워낙에 지난주 후반에 강하게 좀 에너지를 뿜어내서인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뚜렷한데요. SK하이닉스 0.63%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127,3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는 다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정도, LG에너지솔루션 1%대 상승, 포스코홀딩스 2.7% 상승, 삼성 SDI도 1% 정도 오르면서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양호한 움직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3% 정도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현대차, 기아는 보합권 정도, 강보합권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오늘 시총 상위는 확실히 좀 강하네요. 제약바이오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다소 상대적으로 탄력은 약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은 약간은 등락차는 보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오름세, 2차전지의 강세, 이 정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에코프로 BM이 한 2% 정도의 오름세고요. 에코프로가 4%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는 에코프로가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포스코 DX도 비슷하게 오르네요. 4% 정도의 상승권. 2차전지가 주도권을 잡아가면은 반도체가 좀 밀리려나 싶으실 텐데 아닙니다. HPSP 이 종목은 현재 코스닥 톱10에 딱 10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인데 강합니다. 5% 가깝게 오르면서 2차전지 종목을 밀어내고 HPSP가 톱10 가운데 현재 상대 탄력이 가장 강합니다.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제약바이오의 HLB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게임 섹터의 펄어비스, 이쪽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2차전지와 반도체의 시속 게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오늘은 상승 종목이 1,5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500개 미만으로 집계되면서 4분의 3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4분의 1 정도만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체적으로는 상승에 뚜렷하게 무게중심이 실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르는 종목군들 대체적으로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몇 가지 좀 키워드로 체크를 해보자면은 2차 전지가 앞서서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쪽 자율주행 쪽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팅크웨어의 자회사 아이네비 시스템즈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시장 공략을 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또 국채과제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팅크웨어, 덤이동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상당히 좀 산발적으로 현재는 시세가 형성되고 있네요. 섬유유복 쪽에 FNF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움직임, 그리고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여행, 관광, 그리고 중국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셀 쪽에 SK이노베이션이 5% 정도 오르면서 강한가 싶은데, 또 장비의 PNT도 6%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차 전지 쪽으로도 매기 확산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성 델타테크, 윤성 FNC 이런 종목군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반도체 쪽으로 앞서 HPSP 말씀드렸는데 TFE도 강한 움직임,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 가진 종목군들, 여기에다가 의료 AI 쪽,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지니너스를 비롯해서 또 연속성이 나타납니다. 지니너스가 현재는 한 5%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 신약 AI, 의료 AI 이쪽으로도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또 앞서서 이런 핵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시젠을 비롯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메가 ECS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오늘은 오르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상승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오늘의 장세입니다. 볼 게 좀 많아 보이는데요. 먼저 2차 전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속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오네요. 네, 기술적 반등. 보셔야 되겠고, 네.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리는 거는 아니 권해드리기보다는 참여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봤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임박한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 줄 상향, 이 상향 조정 레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한가까지 지금 한 3호가 남았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들어갔다 풀렸다 왔다 갔다 하는데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17만 4,500원 오늘 상한가 가격에서 신고가를 썼고요. 그러면은 이쪽 변압기 쪽 함께 봐야 되나 싶어서 현대일렉트릭을 봤는데 이쪽까지는 지금 확산이, 현대일렉트릭도 좀 전에 1%였는데 빠르게 고점을 높이네요. 변압기 쪽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쪽 송배전 하는 쪽 보겠습니다. 이쪽 좋네요. 일진전기도 현재는 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명전기, 광명전기는 아직입니다. 재룡전기 보겠습니다. 재룡전기가 호가가 가당하던데 이 종목도 한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변압기, 송배전 쪽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상한가에 근처에 지금 가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은 좀 강하긴 강한데 이제 효성중공업이 강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 실적은 컨센 대비 상당히 좀 잘 나와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제가 추천드렸을 때보다도 거의 뭐 배 이상, 100% 이상 좀 올라와 있고, 오늘 상한가 만약에 가든지 안 가든지 이제서부터는 오르는 움직임은 조금 이제 둔화되지 않겠느냐. 상당 부분 이제 주가의 뭐 실적까지 다 반영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참고로 4월 달에 효성중공업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때도 큰 수익 냈었거든요. 그때 수익률이 76%였네요. 7만 원에 사가지고 13만 원대 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것을 뚫고도 훨훨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그널 드렸습니다. 송배전 쪽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장에 자원 쪽 보겠습니다. 자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거침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20% 올랐는데요. 오늘장에 11% 정도의 상승권이고 금양도 한 12% 정도의 10% 정도네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륨 계류만 좀 움직이나 싶어서 RF 머티리얼즈를 봤는데 이쪽은 아직은 아니고요. 오늘장에서는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자원개발 쪽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사실 리튬 쪽으로 리튬 포어스라든지 이쪽은 또 꺾여서요.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베이스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포스코 그 인터내셔널 안에서도.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실적도 워낙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라는 또 그룹 자체 내에도 안정성이 있고 요즘 보면은 뭐 그런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더 크고 거래도 많이 되고 뭐 이런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막 1조 넘어가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움직임이 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좀 차별화되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역시 믿을 거는 지금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크게 오르는 종목들 보면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들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특별히 지금 현재 통화 정책에 관한 이슈가 이제는 좀 많이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지구 온난화가 이제는 아니랍니다. 온난화 아니고 열대화다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키워드로 묶이는 종목군들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전기차도 이에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KC 그린홀딩스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한 7%, 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윗꼬리가 좀 달리네요. 장중에 한때는 1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드 보겠습니다. 유니드 산소 포집 쪽이죠. 이 종목이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소 관련해서도 또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 쪽으로는 두산퓨얼셀, 현재 두산퓨얼셀이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올해 내내 좀 밀리기는 했었거든요. 친환경 키워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뭐 유니드라든가 KC 그린홀딩스, 뭐 KC 코트렐 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친환경 관련 주식인데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게 뭐 대중적인 주식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과거에도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이는 올랐지만은 이제는 이제 환경, 기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쪽으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은 앞으로 기후가 뭐 더 올라가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 이쪽으로 해서 뭐 탄스포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주목을 받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뭐 친환경이니까 계속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두산퓨얼셀은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보고 한번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거세요?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네, 바닥은 확인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쪽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반도체는 다소 좀 소외되네요. 삼성전자가 플러스권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돼 있고요. 하이닉스가 1.3% 정도까지 밀립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HPSP나 TFE 이 정도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약한 흐름입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원익 IPS를 비롯해서 전공정도 강했었는데 이쪽이 연속성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장중에 원익 IPS는 신고가를 일단은 썼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주긴 했던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신고가 터치하고 지금은 약간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하지만 플러스권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봐주세요. 네, 반도체 주식들 최근에 한 이틀 동안 강세가 좀 나타났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오늘 역시 2차전지 쪽이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들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삼성전자의 오름 상승 탄력이 이제 조금 현저히 좀 떨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7만 원 지지력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거는 같은데, 일단은 7만 원, 6만 원, 9천 원, 8천 원 이 정도가 오면은 다시 또 저가 매수는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7만 원 선에서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 아래로 조금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섬유의복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FNF에 대해서 지금 싸게 살 때다 이렇게 해서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내렸는데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내용이네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레포트 보면은 굉장히 좀 난감하죠. 사기는 사되 눈높이를 좀 낮추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과도하게 반영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라는 레포트였고요. 오늘장 주가는 한 4.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소재 쪽, 이 섬유의복 쪽에 소재 만들고 하는 업체들도 현재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는 나오는데 주가는 비교적 양호하게 효성 TNC 한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무역은 색깔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강보합권가량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호텔신라가 현재는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FNF 같은 경우는 리포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외교부장이 교체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호텔신라는 이제 호실적을 발표해가지고 금요일이죠.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 관련 주식들은 그동안에 워낙 부진했으니까 이제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제 관계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결정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재료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고 신규 상장한 지 오늘이 3거래일째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데뷔 전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공모가 대비로 보통 따블 가냐, 따따블 가냐 이런 얘기할 때 이 종목은 공모가에서 가장 좀 하락할 수 있는 가격, 하단에서 첫날 거래를 마치면서 이런 역사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처참한 성적표를 가져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반등을 하더니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재료 있습니다. 대웅바이오와 이 고형암 치료제, 임상치료 계약 체결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종목도 이 상장할 때 즈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약 만든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와 공동계약 전략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네요. 그리고 공동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의료 AI 신약 쪽 정말 강합니다. 신테카바이오 보겠습니다. 오늘 신테카바이오도 11%대 상승,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상한가 들어갈 때 즈음에 시세가 동반해서 붙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정적 VI 발동돼 있습니다. 지니너스도 보겠습니다. 지니너스도 이제 슬슬 시동 거네요.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 AI 쪽 계속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루닛하고 뷰노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세는 어느 정도 꺾였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급격하게 꺾이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 박스권 양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테카 바이오는 뭐 개별적인 이슈인 것 같고, 파로스 바이오는 신규줄에서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네. 그다음에 지니너스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후발주자인 신테카 바이오, 지니너스 이런 후발주자들은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는 의료 AI 쪽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담보가 되려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 뭐 어떤 스팟성 뉴스 이런 것도 그냥 나와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뭐 실적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LS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2차전지가 움직여서 그런지 LS 그룹주들도 재차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LS 네트워크스가 한 10%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서 2차전지가 흔들릴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25, 26, 27일 3일 상한가 같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난 한 주를 보냈던 LS 네트워크스인데 한 주 동안에만 100% 넘게 올랐으니까요. 이 종목을 제외하고도 LS가 6%대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서브마린이 LS의 PN수가 예전에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도 지금 한 9%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LS 그룹주들 봐주시죠. 네, 뭐 LS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사업 확장 기대감, 전구체 쪽이요 특히 이쪽에 뭐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2차 전지 하락하면서 같이 조금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LS 뭐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주이면서 뭐 이런 2차 전지 쪽에 기대감 가지고 상당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주의 필요하고요.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LS 일렉트릭은 차라리 변압기 쪽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LS 그룹으로 인수가 되는 건 맞아요. 되는 건 맞는데 뭐 KT 서브마린은 실적 괜찮은 아직까지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 상태이고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오류가 몇몇 증권사에서는 있나 봅니다. 지금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은 평소만큼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한 3조 정도 기록되고 코스닥이 1조 8천 정도 나옵니다. 현재 거래 대금은 대체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쏠려 있고요. 거래 대금 1위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로 약 6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빨리 좀 복구가 돼야 될 텐데 많이들 답답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 시젠이 장 초반부터 강합니다. 현재는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수젠텍도 약 2% 정도의 상승권, 랩지노믹스가 지난 금요일에 좋았는데 랩지노믹스는 현재 또 3%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ICS는 장 초반에 한 5% 정도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보합이고요. 코로나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만큼 또 반응이 나오진 않네요. 네, 물론 확진자가 물론 하루에 지금 5만 명 이상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 숨겨져 있는 확진자는 훨씬 더 많다. 발생하는 환자 수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는 있어가지고 뭐 지금 진단 키트 쪽이라 뭐 며칠 전서부터 좀 강하게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고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다 마스크도 안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멀티데믹까지는 뭐 아니겠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는 상당부 주가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진단 키트 쪽 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SD바이오센스 뭐 이런 쪽도 강하고 뭐 지금 메가ICS도 뭐 이쪽도 지금 강한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 테마 형성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 거는 계속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몇몇 종목군들은 지금 호가가 멈춰 있긴 하고요. 전체적인 창에서의 거래량이나 시세는 또 움직임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네, 몇몇 종목군들만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도 조금 다른 시세를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종목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몇몇 종목에 한해서 HTS의 오류가 오늘 아침에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 거래 지금 뭐 거래가 이로 인해서 멈췄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지금 코스코홈에서 주가를 뿌려주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의 오류가 오늘 아침에 다소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움직임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 시장은 강한 움직임으로 1% 안팎의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최현주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